공천이 취소된 정우택 의원이 당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청주 상당구 시도의원들은 정 의원에게 무소속 출마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8개 선거구를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시민활동가 출신인 민주당 송재봉 후보와 충북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는 김수민 후보가 대결하는 청주 청원 선거구입니다. 충북에서도 늘봄학교가 시행 중인 가운데 참여 희망률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도와 교육청은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은군과 서원대가 대학 캠퍼스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원대 보은 캠퍼스를 설립해 학위 비화기 과정을 개설하고 평생교육과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당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시도의원들은 정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공관위의 공천 취소 결정 하루 만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당의 고민은 알지만 지역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것은 정치 공작 세력에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실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당의 공천 취소 결정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구 시도의원들은 정 의원에게 무소속 출마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정 의원을 재공천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도 동반 탈당해 정 의원의 명예회복을 돕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철회 제거하지 않는다면 저희 모두 잠시 당을 떠나서라도 정우택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건의해 총선 승리로. 경선에서 정우택 의원에게 패배한 윤곽근 예비후보 측 지지자들은 전략 공천된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대신 윤곽근 후보의 공천을 요구했습니다. 상당의 경쟁력 있는 윤 후보를 두고 다른 지역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내세울 경우 청주 상당 선거는 필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지역의 민심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결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 청주 청원에서 상당으로 지역구를 옮기게 된 서승우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틀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충북 선관위는 경선 1위 후보인 정우택 의원은 공천 취소 시 같은 지역구 무소속 출마가 가능하고 윤곽근 후보는 정 의원의 탈당을 전제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 교수진들의 집단 사직 여부가 이번 주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 160여 명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총회를 통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직 여부를 조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교수진이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사법 조치를 구실로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늘은 청주 청원 선거구의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5선인 변재일 의원이 물러난 가운데 민주당에선 시민활동가 출신인 송재봉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에선 충북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에 도전하는 김수민 예비후보가 대결을 벌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선 변재일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가운데 송재봉 예비후보는 인재 영입된 신용환 예비후보를 경선에서 꺾고 본선행에 올랐습니다. 송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으로 규정지었습니다. 본인이 후보로 선택된 이유도 정권에 맞서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이라 말한 송 예비후보는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을 차별화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독선과 독주, 그리고 국민 무시, 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서 확실하게 견제하고. 4명의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국민의힘에서 공천장의 주인공은 김수민 예비후보입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로 국회 진출 경험이 있는 김 예비 후보는 공약 추진 가능성 높은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유일한 여성 후보이자 지역구 최초 여성 의원에 도전하는 김 예비 후보는 10달 된 아기를 둔 30대 워킹맘으로 여성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살려서 그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이제 약속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약속을 넘어서 이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지점에서 원내 1, 2당 후보들의 양강 대결 속에 개혁신당 장성남 예비 후보의 득표율도 관심입니다. 앞서 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한 바 있는 장 예비 후보는 완주 의사를 밝히며 청원 지역에서 활동해온 지역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청원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지난 몇 년 동안 청원구 지역 곳곳을 누비며 봉사하고 했습니다. 청원 선거구는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이 강세를 보인 곳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청주시장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과 방과후를 결합한 늘봄학교가 시행된 지 2주째입니다.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참여 희망률이 8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지사는 오늘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장을 함께 찾아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의 구호에 맞춰 놀이 활동을 합니다. 정규 수업을 마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1학년 입학생 116명 가운데 70%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만한 놀이 활동이랑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 과학 활동, 또 사회 정서 활동 등 다양한 강사분들이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김영환 지사는 아이들과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255개 가운데 이번 새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실시하는 학교는 100곳입니다. 이들 학교 1학년생 3,6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85%가 늘봄학교에 참가를 희망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원 인력 보강과 공간 확보 등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충북도청이 보유한 인력 공간 등 다양한 인프라를 늘봄학교에 연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및 우선 강사 지원, 안전한 공간 마련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도 늘봄학교 운영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력 단절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늘봄 또는 돌봄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만 지속적으로 출생률 증가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해 도와 교육청이 함께 뜻을 모은 가운데 늘봄학교는 2학기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대학이 없는 자치단체는 보은과 단양 두 곳뿐인데요. 보은군이 대학 유치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보은군과 서원대가 대학 캠퍼스 설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원대 보은 캠퍼스를 설립하고 성인대학 학위, 비학위 과정 개설과 함께 평생교육과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학이 없는 보은군 입장에서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서원대학교의 우수한 그 교육 자원을 좀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은 캠퍼스는 현재 조성 중인 평생학습관이 완공될 때까지 군립도서관을 임시로 이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지역 내 여러 민간 시설을 빌려 진행하는 평생교육을 통합하고 학위 과정과 산학 협력을 통한 경제, 사회,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현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과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많이 저희네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개강 예정인 건축 도장 기능사 국가 기술 자격증 과정을 시작으로
분재관리사 자격증 과정 등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서원대 측은 설립 초기 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훈 캠퍼스 설치를 통하여 좀 맞춤형, 국민들에게 좀 맞춤형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보훈금 발전을 위한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서원대 보훈 캠퍼스는 충북 라이프 2.0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한 충청북도와 충북연구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 31차년도 사업에 선정돼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교원대와 청주교대가 공동으로 올해 2차년도 사업 선정에 도전합니다. 한국교원대는 어제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열어 대학 통합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교대는 이미 한국교원대와 공동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 32차년도 예비 지정 신청 서류를 오는 22일까지 제출받아 다음 달 중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종을 민주 강준현, 국힘 이준배 대결입니다. 제22대 총선 세종 을지역구의 거대 양당 총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인 강준현 의원이 최종 공천됐고 국민의힘에선 이준배 전 경제부시장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강준현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시민들이 맡겨주신 권한을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성과와 결과로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집중만 부추기고 있고 민생과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노무현의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 이게 되려면 세종시가 온전하게 성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경선을 뚫은 이준배 후보가 미래경제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제2의 소 세종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께 계속 요즘 얘기하고 다니는 게 남행 국경, 남쪽은 행정중심 도시, 북쪽은 경제중심 도시, 이렇게 만드는 일, 거기에 경제중심 도시에 저 이준배, 경제 전문가인 이준배가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강준현 후보냐, 최민호 세종시장의 인수위를 거치며 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한 이준배 후보냐, 두 후보의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세종 시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종갑 민주 이영선, 국힘 유재화 본선 대결입니다. 세종갑 지역구 총선 대진표는 민주당 이영선 후보, 국민의힘 유재화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세종갑 지역구의 경우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유재화 후보로 확정했지만 민주당의 경우 4인 경선을 거치며 다소 늦게 후보가 확정됐는데요. 이영선 후보는 헌법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기하는 등 무소불위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카드를 내놨고, 유재화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원팀을 이룰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이용한 야당 탄압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수사를 하는 거 보면 특정 야당, 특정인을 타겟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어 건설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민호 시장,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원팀이 돼서 변호사 출신 간 맞대결이 성사된 세종갑 지역구에선 세종 민심의 선택을 받는 후보가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새로운 미래 김종민, 개혁신당 이태환 3지대 도전입니다. 거대 양당의 세종시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제3지대에서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에선 세종 을지역구의 이태환 후보가 교육과 돌봄을 첫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4시간 어린이 병원 설립과 같은 이야기도 드리기도 했고요. 또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대학 교육 과정까지 온전하게 마칠 수 있게 국립대 설립 추진 같은 공약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선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강조하면서 세종 갑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축소의 가장 중심지, 이 세종, 이 대한민국 개혁, 혁신, 미래를 상징하는 이 세종에서 이 목소리를 내요. 민주주의를 재건해서 대한민국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세종에 왔습니다.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세종시에서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할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이어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제3지대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민심 행방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원어민 교사가 홍역에 걸려 도교육청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고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온 뒤 발열과 기침 증상을 보여 지난 7일부터 닷새간 병가를 냈고 지난 13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A씨가 순회한 2개 중학교의 접촉 학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했지만 아직 유증상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4,0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주시는 오늘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위원회를 열고 95개 사업을 확정했는데 출산 양육 분야에 2,758억 원, 노인 분야에 724억 원,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에 380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월드비전 충북사업본부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3억 400만 원을 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기탁된 장학금은 냉난방비 등 위기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 9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진에어의 신규 도입 항공기의 정치장을 청주국제공항에 등록하기 위한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0대, 아시아나 4대 등 모두 57대입니다. 정치장은 항공기 등록지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청주시는 46억 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렸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채움 맞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채움 맞춤 지원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식재료와 학습 교재,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학기 지원 대상 학생은 45명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진천군 이월면의 한 화학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과정 중 유해 화학물질 5톤가량이 하천으로 누출됐습니다. 진천군과 소방당국은 포크레인 등 장비를 투입해 공장 옆 하천 일대에 둑을 쌓았고 현재까지 펌프 장비를 활용해 오염수 24톤을 회수했습니다. 누출된 물질은 무색무취의 다이메틸폼 아미이드로 장시간 노출되면 눈과 피부, 호흡기에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천시 전통시장 러브투어 예약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1,500명 이상 상승한 것으로 최근 봄철 여행 시즌을 맞아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전통시장과 관내 관광 명소를 연계한 제천시 대표 관광 상품입니다. 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잠시라도 따스한 봄 기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